네, 원래 바뀐 건 아니고요. 이게 저 원래 이 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좀 약간 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멀리 대구에서 왔고요. 예, 아니 뭐 아가 아니라 목소리 들리시죠? 그냥 할까요, 그냥? 이거 예, 별로 괜찮은.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작지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앞에 하신 분은 기상하고 좀 연관이 되고 이건 실내 쪽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여러분 배고프실까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내용은 초미세먼지 계속 나왔던 내용하고요. 네, 여러분의 집으로 예, 우리나라 발생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욕할 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서울시 거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죠. 예, 서울시만 해도 뭐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유차 바꿔드린다고 하고 규제도 하고 예, 덤프트럭이 시내에 못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것들도 많이 제어하려고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그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기질은 예, 서구에 비해서 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 비해서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이런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렇게 이 경보 발령이 있죠. 먼지 농도가 높으면 발령 내리잖아요. 그 횟수가 예, 뭐 감소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고농도는 거의 비슷하게 매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세먼지에서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농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미세먼지는 이 앞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미세먼지 안에 중금속이 붙어 있기도 하고 질산염이나 항산염 같은 것도 붙어 있기도 하고 오고닉 카본이라고 유기탄소, 무기탄소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도만 갖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장 주변 같은 데 있죠. 공장 같은 주변에는 똑같은 농도라도 중금속이 많이 붙어 있어서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집이 도로변 근처면은 농도가 똑같더라도 이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금속 농도가 높아요, 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공개되지, 약간 공개된 거긴 한데 자기 집 사는데 아파트가 도로변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천식이나 아토피가 훨씬 높아요. 그 안쪽보다. 여러분도 아마 도로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창문 여는 걸 좀 꺼리실 겁니다. 그런 거 있으시죠?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좀 싸요. 그것도 맞죠? 그런 것도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은 100 마이크론 포인트 삼성보다 실제로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물질들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저는 제가 전공하는 거는,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환경보건학인데 제가 하는 거는 이런 유해인자하고 이 유해인자가 사람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는 거에 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분야가 최근에 많이 뜨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를 저로 하는데, 요 그림은 빠져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 최근 자료인데 제가 환경성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은 대표적으로 천식, 그 다음에 비염. 여러분 비염 많으시죠? 옛날엔 비염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비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코에다 물 넣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시험수 넣어갖고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토피가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데 2009년부터 2013년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증가율로 있습니다. 지금도 증가가 되고 있어요. 희한하죠? 공기질은 약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증가합니다. 아, 왜 그럴까? 왜 비염이 자꾸 증가할까? 이런 게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런 거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애를 낳는데 애가 천식이 많더라.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 많더라. 그 다음에 자기 딸애가 초등학생인데 비염이 많아갖고 항상 코가 막히더라. 코 막히면 여러분 이 공기 공급이 머릿속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졸음이 많아지고 머리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내용으로 왜 공기가 중요할까? 물론 저희 쪽은 공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우리나라 여러분이 먹는 쌀은 안전할까? 그러면 쌀에도 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금속이. 예, 다만 그냥 약간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김치, 중국산 김치 이렇게 나쁜 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몸에 중금속 농도가 높아요. 예, 중국산 김치 때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식당 가도 중국산 안 쓰는 집이 없어요. 워낙 싸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물, 여러분이 물 집에서 수돗물 거의 안 드시죠? 예, 거의 정수기 물 드시죠? 예, 정수기도 안전할까? 그건 또 의구심이 갑니다. 여러분이 에비앙 먹으면 에비앙은 안전할까? 에비앙 유럽에서 날라오는데 이 보관기간, 그것도 의심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핵심의 하나는 예, 이겁니다. 이거 서바이벌인데 여러분 공기는 다 5분만 안 쉬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은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음식은 보통 단식하면 한 달 버티거든요. 물만 먹으면. 예,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공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실제로 질량 단위로 평가하면은 예, 공기가 가장 많이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히려 물과 음식보다. 이거는 확정된 내용입니다. 술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시골 같은 공기 좋은 데 가서 마시면 술 잘 들어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진짜예요.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때문에. 네, 이게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다른 얘기입니다. 술도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술 한 잔을 먹어도 암 발생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WHO는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자, 이거 영어로 써놔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 약간 그렇긴 한데 여기 특별히 노출이란 말입니다. 노출을 저희 쪽에는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출이란 말은 뭐냐면 유해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물 마시죠? 그러면 그 물 속에 만약에 나쁜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마시면 몸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노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를 마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잠깐 전화 걸려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면 여기 있는 공기를 안 마시죠? 그건 노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오염물질의 농도하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여기에 있냐입니다. 이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지 지금 밖의 공기를 마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런 걸 저희가 노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괜찮으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노출 경로란 말 아까 제가 성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물질은 성면이 여러 위아장으로 갈 수도 있고 호흡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 물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물 마시면 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호흡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요 소화기는 위아장으로 가는 거고 피부로도 들어갑니다. 피부. 근데 성면은 피부로 안 들어가고 여러분 공장 같은 데 가시면 삼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러분 유기용제 같은 거 유기용제 아세요 혹시? 신나 아세요? 신나? 그 페인트 칠할 때 신나. 예, 그거 냄새 많이 맡으면 막 신나세죠. 예, 환각 효과가 있죠. 예, 본드 냄새 말이에요. 본드 냄새. 예, 그런 것들은 피부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여드름이 많이 납니다. 피부가 안 좋아져. 예, 피부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어떤 유해물질은 특히 이제 휘발성 유해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는 저희는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요 폐로 들어가는 거죠. 폐. 그 다음에 피부로 들어가서 또 혈액으로 옮겨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된 경로입니다. 주된 경로. 저희가 경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여러분 몸에 들어가면 이건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호흡기를 자극한다. 호흡곤란 같은 걸 일으킨다. 폐가 안 좋아진다. 그렇죠. 폐 기능이 감소한다. 자, 폐 기능은 여러분 당연히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혹시 애기들 이렇게 딱 태어나서 가슴을 만지면 가슴이 팍 뛰어요. 맞죠? 잘 모르세요? 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 폐가 뛰는 게 줄어듭니다. 이게 줄어들다가 이제 안 뛰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성면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면 폐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 폐가 단단하게 진다는 게 이게 안 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도는 거죠. 이게 안 뛰면 피가 잘 안 돌죠. 그러다가 폐가 진짜 굳어버리면 그러면 죽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미세먼지는 기본적으로 폐에 침착이 돼서 폐가 심박동수를 일으키는 것을 자꾸 줄게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피가 잘 안 도는 거고, 피가 잘 안 돌면 몸의 각 기관에 산소를 공급 못하는 거죠. 영양소도 공급을 잘 못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외국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 여기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럽에서 질병의 버든, 질병 부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실내 공기 오염에 어떤 기여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 그 말입니다. 실내 공기가 어느 정도 기여하냐. 자, 여기서부터 약간 실내 공기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도시인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가 또 그런 자료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가 오히려 밖의 공기보다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키포인트는 황사가 불 때 여러분 국가에서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그런 거 들으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집의 공기가 밖의 공기보다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황사 때 확 나돌아다니면서 막 걸어다니면 황사가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이 그때는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집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떨 때 안 좋을까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가스레인지를 많이 켜서 음식을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집의 농도가 훨씬 밖에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이 생기겠죠. 여기 보시면은 실내 공기는 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밖의 공기가 항상 영향을 줍니다. 지금 여기 카페도 문을 다 닫았죠. 닫았다고 밖의 공기가 안 들어오냐?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들어옵니다. 저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밖의 공기하고 안의 공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를 여러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히팅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민정. 난방,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쓰는 가스레인지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약간 좀 두서없긴 한데요. 이것도 그냥 특별히 영어 써놓은 거는 WHO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해서 보건학 쪽에서는 가장 큰 기구입니다. 여기는 가장 강력하게 모든 걸 규제하고 제한을 합니다. 약간 면목상의 규제지만 WHO에서 보면은 입자상 물질, 특히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발암물질은 뭐냐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조금만 노출이 돼도 여러분 몸에 들어가도 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굉장히 안 좋은 물질로 규정을 한 거죠. 그런 자료를 그냥 직접 좀 2013년입니다. 여기 앞에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세먼지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냥 농도만 갖고 평가 못 한다 그랬죠. 여기서 저희는 이 미세먼지는 다른 오염물질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10마이크로암 포미트 삼승이 증가할 때마다 어떤 질병이 증가하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른 물질은 이렇게 안 합니다. 미세먼지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포프라는 사람이 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2만 번 정도가 인용이 되는데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카디오 펄모너리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장과 혈관 질환. 그 다음에 렁캔서는 폐암이죠, 폐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도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이런 심혈관계 질환과 폐암이 1.06배, 1.08배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1.06배 하면은 굉장히 적은 것 같죠? 근데 적은 게 아닙니다. 인구수 5천만, 1억만 명을 곱해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증가할 때마다 1.06배, 1.08배, 그 다음에 이때는 1.13배, 1.14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하고 폐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내에서는 저희 환경기술개발원에 계시는 배현주 박사님이 하신 건데 잘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PM10하고 PM2.5가 단기 노출로 사망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망. 이거는 폐암하고 그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PM2.5가 0.95배, 이 첫날,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지나서 그런 의미입니다. 0.49배, 0.37배. 1배가 아니지만 어쨌든 미세먼지 온도가 올라가면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누가 많이 돌아가실까요?
노인 양반들이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이제 1년 더 사실 거가 빨리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딱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논문에 발표가 된 겁니다. 환경보건학회 이제. 이거는 지금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거여서 미세먼지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더라. 뇌를 빨리 퇴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울에서 10년을 살면은 런던이나 워싱턴보다 5년 더 빨리 뇌가 퇴화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역학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뇌 기능을 약화시키고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자제가 곧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각하시죠. 우리나라는 특히. 요 PM10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면은 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걸러줍니다. 여러분 모가지에 보면은 이 목 부분에 요 기관잔에 선모가 있어요. 선모가 있어갖고 이 선모가 먼지를 딱 잡아서 다시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면 뭐로 나오냐면 가래하고 또 여러분 다 해보시는 코딱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를 피시는 분, 뭐 남편분이 피시거나 여러분이 피시거나 그러시면 가래가 많이 나오죠. 그게 왜냐면 여기서 한번 걸러주니까. 그런데 입자가 작아지면 얘가 여기서 못 걸러줍니다. 폐까지 가는 거죠. 폐까지 일단 가게 되면 여기서는 얘가 그냥 머무르는 거죠. 머물러도 대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세포는 잡아먹는 세포인데 먼지가 들어가면은 이 대식세포가 먼지를 잡아먹습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걔가 기능을 다 못하는 거죠. 성면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성면은 딱 들어가면은 이 대식세포를 오히려 성면이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면이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걔도 미세먼지입니다. 여기는 성면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위에를 딱 보니까. 고얘기가 지금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 앞에 트레키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입자가 큰 거는 잡아주는데 입자가 작은 건 여기까지 폐포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입자가 작아질수록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앞에 기상 원장님하고 제가 한 걸 좀 비교해 보면 대기 환경에서는 자동차 엔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는 문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한 게 맞긴 맞아요. 그게 맞고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대기질을 안정화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집에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겨울철에 난방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 당연히 나오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 황사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도 발생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먼지가 올라오는 거 느끼시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발생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주방. 역시 혹시 집에 전기레인지 쓰시는 분 있으세요? 전기? 그래도 많이 쓰시네. 사실 전기레인지가 좋습니다. 그게 전기값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스레인지보다 훨씬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전기레인지를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가스레인지를 쓰죠. 근데 가스레인지 여러분 추석 때 거기 앞에서 전 막 2시간 동안 구면은 막 목 따갑고 눈 아프고 막 그러시죠. 거기서 유해물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내 흡연 요새 거의 안 하시죠? 이것도 저희가 암센터하고 3년 정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카페에서 음식점에서 다 그 연구 바탕으로 없앤 겁니다. 지금 술집도 많이 없앴죠.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당구장 몇 개가 남았어요. 그것까지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암센터하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여자 화장실은 높아요. 여자분들이 숨어서 펴갖고 한국 사회가 유교주의 사회여서 여자분들은 피더라도 이렇게 화장실에 피거나 막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은 밖에서 막 피는데 여자분들은 숨어서 펴서 그냥 이렇게 놓고 모텔 같은 데 놓고 뭐 목욕탕도 놓고 저희가 다 그런 걸 조사해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한번 또 합니다. 간접흡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차변도 있는 거 아세요? 옷에 묻어가지고 집에 가면은 그게 삼차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집에서 안 피는 거예요, 애 때문에. 옷에 이제 니코틴이 묻어 있죠. 집에 간단하기를 귀엽다고 딱 안고 있는데 얘가 10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삼차변이에요. 몸에 있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 사례가 나와 있어요. SIDS라고. 이불 같은 거, 여러분, 이불 같은 거 가끔 털어주는 거 아시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불 안에 이렇게 균류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딱 잡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 모텔이나 호텔 같은데 이불 잘 안 빠는 데 가면은 피부 약한 분들은 알러지 걸려요. 제 아는 후배 여자가 이제 LG에 다니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점검을 하는데 하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자가 혼자 모텔 가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몸에 알러지가 생겨갖고 그 친구는 추리닝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불을 깔고 추리닝을 다 덮고 자기 옷을 덮고 잡니다. 이거 모텔에서 이거 안 빨아주니까 이 균들이 많아가지고. 옷 그렇습니다. 특히 생활용품 아시죠? 집에서 쓰는 락스도 냄새 안 좋은 거 아시죠? 되도록 안 쓰길 권장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바퀴벌레 죽이는 약, 그다음에 방향제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상의 무해한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그냥 다 유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화장실 가면은 저는 원하지 않은데 위에서 막 뿌려주죠. 향 나는 거. 그거 다 가짜 향이고 거기는 다 유해 물질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고등어구이, 삼겹살구이 이거 환경부가 이거 유해 물질 많이 나온다고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죠. 이걸 안 먹으면은 밥도 먹지 말라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은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런 건 대책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여러분이 이거 먹을 때는 되도록 꼭 위에 환기장치 켜고 하십시오. 그리고 환기를 많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 황사하면 어떡하냐. 그것도 문제죠.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진짜 정답이 없어요. 이거 하면은 농도가 황사 농도에 막 2배, 3배가 나와요. 근데 다만 저건 있죠.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중금속은 없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실내환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도 실내죠. 여러분 사무실도 실내고 이런 공장도 실내입니다. 여기는 공장 근로자입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그런 거 저희 쪽에서 합니다. 작년 2년 전에 메탄올 사건도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눈 실명하신 거. 여러분 집에 애들 학교에 천장에 타일에 선면 지금 막 교체하고 있죠. 요새 또 우레탄 막 그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애가 학교에 갔는데 이 학교가 부실해 갖고 먼지도 많고 막 선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붕괴하죠. 선생님한테 마저도 붕괴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카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 집 여기도 실내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있는 거 아시죠? 스크린도어는 원래 먼지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살 방지입니다. 제가 그때 이거 스타디 하면서 영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영국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유해 물질이 아니다. 근데 스크린 세우니까 먼지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열자마자 미세먼지가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려고 너무 앞에 앉지 마세요. 좀 천천히 들어가십시오. 겨울철에. 열자마자 확 나옵니다. 요새 제가 환경보건학회 편집위원장인데요. 저희 이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가오 방문해갖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 학생이 같이 왔는데 제가 공부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많이 나갔는데 갔다 오면 막 우울해하세요. 이게 학생이 우울해하더라고요. 2명이 가는데 왜냐면 막 꽂아 있는 분도 계시고 막 눈물 흘린 자기 아들이 막 2살 때 죽고 막 그러면 눈물 막 흘리고 그러거든요. 저는 저번에 한번 같이 갔더니 시골에 공기 좋은데 거기서 왜 그걸 키는지가 답답한데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희가 몰라서 있는지 몰랐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대처가 되죠. 그분들이 아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불행한 사건이고 저는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선진국 초입에 들어갔다는 우리나라가 가습기 살균제로 거의 200명이 현재 죽었고 현재 이걸 해달라고 시청한 분이 5,000명입니다. 올해 지금 1,000명 했고 1차, 3차까지 한 800명 했거든요. 앞으로 4,000명을 더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노출됐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카페에 오셨잖아요. 카페 겨울철에 이 카페 주인분들이 가습기를 켜놔요. 거기다가 이거 가습기 약을 막 놓아놨어요.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출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왜 밝힐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 있었어요. 병원에서 건조하다고 가서 켜놨는데 간호사들이 이거 막 놓았어요. 몇몇 병원이 그런 병원이 있어요, 실제. 근데 그런 병원들 지금 다 발 빼고 있거든요. 자기 모른다 그러고. 못 밝힙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가습기에도 어느 정도 노출됐을 거라는 거는 정확하게 맞을 거랍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거 아시죠? 왜 여성분은 담배 안 피는데 폐암이 많이 늘어날까? 이거 여러분 거의 조리입니다, 조리. 여러분 집에 가스레인지 할 때 나오는 조리 때문에, 가스레인지 때문에 거의 그럴 가능성이 커요. 환경부에서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는 안 했는데 제가 자문위원으로 몇 번 갔거든요. 건기원에 계신 분이 하고 계신데 거의 주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니까 꼭 환기를 시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집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돌돌말은 이거 모기약, 이거 담배 연기보다 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집에다 그런 에프킬러 키고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그러셨죠. 모기 죽인다고 아피칼라 뿌리고 모기향 다 켜놓고 문 닫아 놔놨잖아요.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이는 겁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창문을 열어서 내쫓는 거예요. 모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기가 냄새 맡고 도망가라 해요. 근데 그걸 닫아놓으면 여러분도 죽어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미불산 사태 때문에 저희 가까운 곳이어서 저는 그때 직접 연관된 사람인데요. 그것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장에서 생산, 소비, 판매, 폐기물까지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집에 공기를 암만 깨끗하게 해도 밖의 공기가 안 좋으면은 실내 공기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 공기가 밖에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환기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환기 항상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집의 공기는 안전할까?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사 때는 집이 안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리를 많이 하거나 그러게 되면 집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타부타 딱 말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어떤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청소도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청소할 때 이거 하면은 청소기 그때 더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고, 빗자루가 오히려 좋긴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 자꾸 실내가 안 좋다고만 얘기하니까 제가 이러면 언론 가서 얘기를 한 건데, 언론에서 이렇게 너무 얘기만 하다 보는데 실내가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실내가 항상 문제가 되면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지. 물론 추워서 못 자지만.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문제를 걸다 보니까. 그리고 황사 때입니다. 황사 때. 더스트storm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황사 때는 실내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황사 때는 되도록이면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과연 하루의 생활에서, 지금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플레강스에 와 있는데, 집에서 몇 시간 있고, 차에서 몇 시간 있고, 직장에서, 또는 기타 마트나 카페에서,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술집 같은 데서 하루에 몇 시간 있을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 집의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8시간 동안, 9시간 동안. 차에 있으면 차의 공기를 마시는 거죠. 차 타는 동안. 직장인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술 한잔 마시러 갔다, 맥주 한잔 마신다. 그럼 맥주에 있는 공기를 마시는 거죠. 거기 있는 공기를.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공기를 마신다는 건 거기에 머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머물렀냐.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 술집에서 담배를 피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 1시간 동안 마셨는데, 자기가 하루 동안에 여기 1시간만 머물렀는데 여기 농도가 하도 높아가지고 실제로 얘가 기여하는 거는 거의 80~90% 기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연구를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술집에 금연이 된 겁니다. 솔직히는. 왜냐면 우리가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학교 연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학원에서 노출되는 게 높은 거예요. 학원에서. 왜 학원이 높으냐면, 학원은 담배를 애들이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펴도 그걸 관여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막 담배 연기가 막 들어가고 학원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도
저희가 실내 공기질 규제하는 걸로 들어간 겁니다. 환경부를 막 설득을 했죠. 뭐 업자분들이 약간 로비한 것도 좀 있고 솔직히 저는 좋은 의미에서 로비니까 그건 찬성을 했죠. 그런 거를 저희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조사한 겁니다. 약간 공개된 건 아니고요. 저 환경부하고 연구를 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3만 명 데이터입니다. 14.90시간 대략 한 60%를 집에 머뭅니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 하루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거는 만 10세 이상입니다. 만 10세 이하는 빼고 주말은 좀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겠죠. 근데 집에 많이 머무냐 적게 머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머문 시간 동안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은 대략 60%가 집에 머무는데 미국은 한 70%를 집에 머뭅니다. 왜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가라고 일을 많이 합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학생은 집에 못 갑니다. 야자하고 학원 가야 돼요. 10%가 차이 난다는 건 2.4시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죠. 가정이 1순위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노출도 달라지는 겁니다. 국제학회제도 저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가 집에서 보냅니다. 홍콩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홍콩은 왜 비슷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다 외식 문화입니다. 집에 부엌이 없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일을.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공기질하고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그냥 실내 공기질하고 실내 공기질을 비교해 보면 이걸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되고 환기를 통해서 항상 유입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웃도어가 안 좋아지면 실내 공기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물론 전공 쪽이 실내 공기 쪽이긴 하지만 실내 공기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웃도어 공기도 같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의 공기는 여러분이 관리하죠. 국가가 관리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기 집에 더럽다고 국가가 깨끗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밖의 공기는 국가가 관리를 해줘서 개선시키는 거고 집의 공기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셔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좀 급하게 한데 여러분 뉴스에 나온 건데 초미세먼지하고 KBS 뉴스에 옥상에서 측정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옥상에 있는 거 아니시죠? 그런데 측정은 다 옥상에서 해요. 그리고 공기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기보다 환경부에서 측정하는 거는 대략 서울시가 대구시가 농도가 이 정도더라. 이건 노출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노출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노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집에 많이 머무시고 실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 공기가 이런 밖의 공기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공기를 마시는 거지 여기 옥상의 공기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으시죠?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본예불산 내용인데 시간이 약간 급하고 여러분 배고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몇 교수님들하고 이런 거를 환경기술원에서 3년 동안 해갖고 이제 안전기준을 마련한 거였는데 여러분 집에 많이 쓰시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요. 많이 쓰시는 건데 여기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어디 가서도 많이 쓰는 건데 여기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엄마가 물어봅니다. 이분은 저 110인가 911인가 그 방충제하는 회사 있죠. 우리나라도 그 바퀴벌레 죽이는 회사요. 세스코에. 세스코 같은 직원일 겁니다. 외국 사례지만 이 아줌마가 물어봐요. 혹시 이 뿌리는 약이 혹시 사람한테 안 좋은 약 뿌리시는 거 아니시냐고 딱 물어봐요. 영어로 딱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100% 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 완전 무장하고 있잖아요. 100% 안전한 화학물질은 절대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건 보건학자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퀴벌레 약도. 바퀴벌레가 모든 종류에서 가장 강력한 종입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한 달을 더 사는 물질이 바퀴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퀴벌레를 죽일 정도의 약이면 사람한테 안 좋을 수가 없죠.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썼던 이 화학물질이 전부 다 유해화학 물질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3M 한번 두드려 맞은 거 아시죠?
스티커 제거제, 거기엔 벤젠도 막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건 3년 전에 연구한 겁니다. 발표를 못 했는데 환경부가 정식으로 발표를 했죠. 3M 좀 요새 좀 혼나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죠. 여러분 그 세제류 있죠. 뚜레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냄새 나잖아요, 사실. 남자 화장실에는 여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셔갖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빨리 하고 옮기셔야 되니까 이 락스 같은 거를 그냥 그것도 공업용 락스를 쓰세요. 그게 싸니까. 그걸 팍 뿌린 다음에 물을 확 하고 팍 하고 싹 나가세요. 그럼 그 냄새가 한 1시간, 2시간 가거든요. 창문 열어도. 그러면 그게 사실은 다 안 좋은 냄새예요. 차화염산 냄새라고 몸에 안 좋습니다. 기관지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예, 이것도 예.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것도 그냥 영어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21세기는 이 리스크라는 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리스크라면 여러분이 돈도 있는 것들 리스크라고 그러지만 위험한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듣다가 이거 건물 무너질 수도 있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죠. 이 건물 부실하게 계시니까 삼풍백화점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가다가 성면이 여러분 코로 쑥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간다. 설악산 꼭대기도 안전할까? 그것도 좀 장담 못하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회예요. 여러분이 집까지 가실 때 가장 안전한 거는 도로변으로 안전하게 걸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춥죠? 시간 많이 걸리죠? 다 차 몰고 가시거나 차를 타고 가실 겁니다. 차를 타면 운전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대중교통이 그나마 낫죠. 근데 여러분은 운전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이 되니까. 항상 자기가 뭔가를 택할 때 이익이 있으면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저희가 위험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험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걸 안고 가는 사회입니다. 이 안고 가기 때문에 21세기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유해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유해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관리를 잘해야죠. 이걸 국가가, 국민이, 여러분이. 그게 굉장히 화두인 사회입니다. PM의 기준이 있는데 이 미국 기준이나 WHO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더 셉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줄여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줄여나갈지는 중요한 거는 무조건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래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낮춰도 도저히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못 낮춰요. 하지만 조금씩 낮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측정한 농도입니다. 농도. 서울하고 대구에서 이거 환경부 과제를 3년 전에 한 건데요. 보시면 요 인이 실내고 이 아웃이 실외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대구를 비교해 보면은 요 지하철, 지하상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좀 관심 많을 수 있죠. 여러분 자제가 가니까. 보면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인도어가 더 높아요. 실내가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가 보니까 꼬마애들은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의 문제 하나는 보통 지하나 1층에 식당이 있어요. 그 조리기구에서 하는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높게 나옵니다.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 지하철 여러분 많이 거의 벗어날 수 없죠. 여기 또 보면 실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먼지 좀 느끼실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저희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 X축은 실외, 그 다음에 Y축은 실내입니다. 근데 요 관계가 잘 나온다는 말은 밖의 공기가 실내에 영향을 많이 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쁘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지하상가나 지하철이나 어린이집도 밖의 공기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서울, 대구도 비슷합니다. 거의 다 밖의 공기가 영향을 많이 주고 물론 실내도 당연히 발생온이 있으니까 실내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여러분 어떨까요? 이거는 오히려 관계가 거꾸로 나와 있죠.
이 거꾸로 나와 있는 거는 실내 발생원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 유흥 관련. 예, 우리나라에서 유흥이라 그러면 뭐 노래방도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때는 좀 3년 전이어서 술집, 술집 같은 데 재보면은 주방에서 나오고 담배 연기 나오고 사람들 왔다 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실내 공기가 밖에 보다 거의 1.5에 2배가 높아집니다. 예, 그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유흥 즐기러 갔다가 먼지만 만참 마시고 오시는 거죠. 예,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이런 사이드팩이라고 실시간 측정기입니다. 이게 약간 농도를 높게 좀 읽어줍니다. 예, 저 다음에 K웨더 분이 이거 얘기를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이거보다 간편하게 측정하는 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은 오히려 저 먼저 하신 원장님이 밖에 공기, 저는 실내 공기, 그냥 요 측정, 그러면 딱 연결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 측정을 해봤더니 애들이 등교 시간하고 학교 시간에가 농도가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등교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제 수업 들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쉬는 시간에 막 뛰고, 그러면 그때 좀 피크가 뜨다가 집에 갈 때 또 막 뜹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행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관리할 때 이때 높을 때는 여기 때 환기를 많이 시킨다든가, 그렇죠? 이때는 뭔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놀란 거는 이 새벽 시간에 지하철의 문을 닫고 있어도 농도가 별로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하철에서 환기를 안 시키는 겁니다. 정기값 아끼려고. 그러니까 먼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런 결과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여러분 첫 차 탄다고 막 지하철 들어가도 절대 먼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하상가도 보면은 줄지가 않아요. 예, 농도가. 그냥 원래는 사람이 없고 가동을 안 하면 농도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예, 이것도 좋은 논문에 실렸는데, 예, 중고등학생들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질 않아가지고, 예, 이 친구들 막 책상 막 뛰어다니는 중학생들 특히, 예, 중2 때문에 북한에 못 쳐들어간다고 뭐 그런 것처럼 농도가 2배, 3배가 높아요. 밖에 공기보다. 아, 그러니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라 그러면 쉬는 시간 추워도 다 문 열라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창문도 없애고 거의 환기장치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주 시범적으로 합니다. 예, 지방은 아주 열악하고요, 솔직히는. 예, 그 다음에 제가 사무실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사무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봤는데 오히려 여기는 밖의 공기보다 실내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은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는 않죠. 환기도 잘 되고. 그러니까 사무실은 제가 보니까 그냥 양호하더라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좀 5년 전쯤 된 연구여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이런 측정기를 달고 실제로 재본 겁니다. 예, 근로자분, 그 다음에 대학생분, 전업주분 이렇게 측정을 해봐서 자기가 머문 시간에서 농도하고 머문 시간을 같이 잰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잰 거죠.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가 그런 걸 평가해 본 겁니다. 예, 머문 시간은 집에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집에서 48%밖에 안 머물러요. 그러니까 일 진짜 많이 하는 거죠. 거의 12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술집에서 머무는 건 4%인데 실제로 PM10 이게 몸에 들어오는 양을 따져보니까 술집이 머문 건 4%인데 기여하는 거는 12%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죠. 의미는 술집에서 이 PM10에 많이 노출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업주부는 주로 쇼핑센터를 많이 가시는데 이 쇼핑센터는 보다는 그냥 보통 집에서 그냥 많이 기여되는 걸로, 그러니까 집에 많이 계시면은 교통 같은 것도 영향을 좀 끼치는 걸로. 네, 중고학생들, 대학생들을 보면 대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기여율이 좀 높게 나오죠. 네, 학교에서 많이 노출되는 걸로. 네, 식당도 좀 나오고 술집도 대학생들 술집 많이 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거의 마무리입니다. 자, 발생원에는 저희가 이제 유해물질의 발생원이라는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단순히 농도가 높다, 어디서 많이 배출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서울시가 농도가 높다고 막 방송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농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시면 집의 농도가 중요한 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밖에 공기가 높아도 여러분 집이 깨끗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괜찮아요. 대교염 하시는 분들은 문제라고 그러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아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내는 완전히 금연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주방 할 때는 환기를 꼭 시키시는 걸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기에 대한 기술도 강제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요거 혹시 아세요? 라듐 아십니까? 라돈 아세요? 라돈? 라돈이라 그러면 이제 발암성 물질이거든요. 이제 자연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벽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인류가 살면서부터 늘 접해왔던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입니다. 물론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지금 아파트에서 이 보드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에서 라돈에 노출돼서 직업병, 바람을 일으킨 사건도 한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라돈이 1918년에는 미국의 화장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가 이걸 바르면 뷰티해진다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갖고 미국 여성들이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이 발암 물질을 제가 굳이 왜 써놨냐면, 물론 이런 관련 전문가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아기를 기르시는 이런 주부님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사실 현장에서 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학교 실력 위주로 개선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지 집에 하다못해 방향제 지금 있으면 뜯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죠?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여러분이 바꿔야겠다.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 걸 알았으면 화학물질이라는 거, 가습기를 몰랐어도, 살균제를 몰랐어도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안 좋다는 걸 인식하셨다 그러면 절대 안 넣겠죠. 저희 아버님이 인천에 사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방향제 그걸 딱 벽에다 붙이셨더라고요. 향기 난다고. 누가 무료로 줬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했더니 네가 뭐 하냐고. 그래서 막 유해물질 들어가 있고 막 그랬더니 이거 냄새 좋으신데 이거 많이 맡으시면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버님 이제 호흡기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노인 양반들이 사시니까 냄새 난다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더니 이제 떼어서 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고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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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천연 디퓨저로 하면은 뿌릴 때 걔가 잘 뿌려지라고, 얘는 괜찮은데 나중에 뭘 섞어요. 잘 뿌려지라고, 잘 퍼져나가라고. 꼽아놓는 거,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향초도 좀 그래요. 향초는 기본적으로 끝에 태우잖아요. 태우는 거는 무조건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저희가 초과학고 해봤는데, 초 있죠, 일반 초, 하얀 초 아시죠? 거기서도 중금속이 나와요. 외국 논문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향초도 저희가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공주대 신호상 교수님이라고 88대 도픽 테스트 하신 분이거든요.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데 거의 팀인데, 향초 한번 제가 해보자 그래서 해봤더니 거기서도 유해 물질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해서 발표를 해야지, 잘못하면 업자분이 엄청 공격당하거든요. 환경부랑 조율을 하고 있어요. 향초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00% 안전하다고 절대 그건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걸 안 씁니다. 숯은 도움이 당연히 됩니다. 숯은 흡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냄새 없애잖아요. 그거는 도움이 되는데 단 하나, 걔는 기능이 무한정이지 않아요. 걔가 걔네들이 와서 숯에 붓거든요. 그럼 얘는 언젠가는 기능이 끝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장인어른이 좋다고 이만한 숯을 주셨거든요. 5년 된 숯을.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왔죠. 그냥 버릴 수 없다고요?
그 제가 폐기물까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집에 두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딱 갖다 두면은 걔가 흡착 효과가 있어서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 기능은 없다는 뜻입니다. 교환주기는 제가 장담 못 하고요. 그거는 활성탄 종류마다 다 달라요. 네. 그 안에 아주 미세 그 표면적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표면적이 다 흡착이 되면 끝납니다. 걔는.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도 들어가 있죠. 목욕탕도 가끔 들어가는데 그것도 무한정이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식물은 저는 일정 효과는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식물은. 네, 식물은 걔가 정화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100% 실내에서 얘가 완벽하게 공기를 정화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효과는 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질문하시죠. 예. 배고프시죠? 네, 얼굴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예, 제가 여기 앞에 제 이메일이 있어서 저도 엔저분하고도 많이 일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주로 하는 연구 분야가 생활환경 쪽이어서 뭐 집에 천소파를 하는 게 좋으냐, 가죽소파 하는 게 좋으냐. 예, 당연히 가죽소파가 비싸도 좋습니다. 천소파는 거기에 균들이 살아갖고 애한테 아토피나 알러지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하는 안에서 생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